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1.10% 상승, 제약은 플러스 2.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봉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반면에 제약은 십자 모양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전일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8,212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28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은 317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연속해서 5일째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 강도가 오늘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10억씩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고점대의 저항선 19만 4천원 전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항선 돌파를 위해서는 이러한 손바뀜 현상, 조정 과정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래가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외국인들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쪽에서 강력한 패시브 쪽의 자금들의 유입은 없는 상태고요.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액티브 자금들이 매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세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를 받아주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반된 매매 형태, 주가가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최근 주가가 19만원대에 놓여있는 저항선에서 소강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요. 셀트리온의 후속 제품들 가운데서 빠르면은 올해 내로 출시가 가능하고 또한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5월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죠. 5월 해봐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 현황, 후속 제품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유플라이만은 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미국의 인터체인저블, 즉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올 1월 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 악템너,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5개의 제품이 현재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CTP39가 되는데요. 유럽에서 CHMP 승인 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중에는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지널인 졸레어는 원래 천식이라든가 두드러기 이런 쪽의 치료제고요. 주사 제형은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특허 만료는 유럽이 먼저죠. 24년 3월에 유럽에서 만료가 되고요. 25년 11월에 미국에서 제형 특허가 완료가 됩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작년에 약 5조 7천억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졸레어 글로벌 시장 규모는요. 앞으로 생각보다 빠른 성장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먼저 글로벌 천식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졸레어가 매출액 2위입니다. 글로벌 천식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3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요 시장 가운데서 매출 2위가 졸레어가 되는데 23년에는 4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졸레어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졸레어가 음식 알러지 적응증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셀트리온의 CTP39 역시 졸레어의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문제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음식 알러지 적응증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지금까지보다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퍼스트 무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셀트리온의 CTP39는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후발 경쟁사들하고 개발 속도에 큰 격차가 나고 있고, 또한 경쟁사들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시장에서
차지할 몫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25년 11월 특허가 만기인데요. 3월에 FDA에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유럽에서는 3월에 CHMP 승인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5월 중에는 허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쟁업체들 보시면요, 아직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경쟁업체들도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오리지널과 함께 형성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 역시 새로운 적응증인 음식물 알레르기 증상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특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밝힌 것은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다양한 특허 분쟁 과정은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졸레오 바이오 시밀러의 허가라든가 출시 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퍼스트 무브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현재 퍼스트 무브로서의 여러 가지 소송이 나오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국과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미 특허 무효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작년 6월 달에 새로운 절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UPC라 해서 통합특허 법원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12월부터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유럽의 새로운 특허 제도, 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계획된 허가 출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CTP3구는 졸레어의 최초 바이오 시밀러로서 출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허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요,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나오는 후속 제품들도 특허 분쟁 이런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치는 과정인 것이죠. 특히 유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더욱더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특허 문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포스트 무브로서 5월달 승인이 나게 되면요, 빠르면은 하반기부터는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선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요,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제품들이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텐너 이렇게 해서 5개 제품이 25년부터 바로 매출액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5개 제품들의 매출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존 제품들하고 합쳐서 매출액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요 위에 나온 매출액은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만 따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제품 가운데서 졸레어가 가장 먼저, 그리고 퍼스트 무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스텔라라와 아일리아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조만간 졸레어의 유럽에서의 승인 이야기는 발표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최근 외국인들 자금의 성격은 액티브 자금의 성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적인 방향성 이런 개념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5일 동안 843억 원치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기관 투자가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사고 외국인들은 파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성격, 기관 투자가들은 하반기부터의 본격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선침의 형태로 지금부터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들의 선침의 속에서 단기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좀 팔곤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올 1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박스권의 고점대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정 부분의 손바뀜 과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스권 고점 돌파를 위해서 이 정도 조정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며칠 정도 더 단기적인 오르내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중요한 것은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상승 사이클이 지금 출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핵심 제품은 진펜트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상승은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세가 크게 한번 났던 것이고요. 두 번째 시세는 코비드19였잖아요. 물론 레키로나주가 아픈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시세 측면에서는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왔던 것이고요. 세 번째 상승 사이클의 모멘텀은 합병이었죠. 그리고 합병 이후에 나타나는 실적, 바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더불어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도 올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 가서는요, 유플라이마 역시 진펜트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역사적인 3차 시세가 출발이 된 것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재료가 바로 합병 재료였다. 그 다음에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2단 상승의 재료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보시면서요,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